네, 토요일 여러분들의 아침을 활짝 열어드립니다. 공명 정지우의 주식 싹쓸이, 저는 진행의 김은성입니다. 먼저 간밤 마감한 미증시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밤 미증시는 고용지표가 예상치를 크게 웃돌면서 3대 지수 일제히 상승세 보였습니다. 나스닥과 S&P 500 지수 1%대 넘는 오름세를 보였고요. 그럼 우리 시장 마감 상황도 함께 체크해 보시죠. 코스피 시장에서 이번 주 내내 외국인의 매수세가 이어졌지만 금요일장에서는 매도로 돌아섰습니다. 기관도 함께 팔면서 1%대 조정을 받았고요.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외국인과 기관의 양매도세 집계되면서 872선에서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네, 이번 한 주 돌아보면 양시장이 지난주에 연고점을 경신을 하고 이번 주에는 좀 조정세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지수가 아니죠. 하락장에서도 오르는 종목은 꼭 있기 마련인데 이번 주에도 역시 매주 오르는 종목을 발굴해내고 있습니다. 우리 방송이. 지난주에는 한미반도체가 무섭게 상승세를 보였는데 이번 주에는 피롭틱스가 어마어마했죠. 아직 기회 늦지 않았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하시면 어김없이 포착주와 무반까지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요. 끝까지 채널 고정해 주시죠. 그리고 여러분들의 종목 고민도 해결해 드리고 있습니다. 전화는 02786-1022, 1023번 두 대의 전화가 준비가 되어 있고요. 문자는 013-3366-8200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 이 세 가지 함께 남겨주시면 저희가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이제 주식 싹쓸이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볼 텐데요. 3년 연속 연간 대상에다가 1월 베스트, 또 1분기 베스트 어드바이저 상까지 싹쓸이 하신 공명 정지우 위원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예. 네, 위원님, 이번 주도 우리 싹쓸이 종목들이 이름값을 제대로 했다 이렇게 느꼈던 한 주였습니다. 기분 좋으실 것 같은데 한 주 정리 좀 해주실까요? 예, 제가 이번 주 한 주 정리해드려 보겠습니다. 일단 제가 이번 주 이제 눈에 띄게 부분을 본 부분은 뭐 뻔한 것 같아요. 뭐 시장이 지금 반도체 말고는 움직이는 게 없잖아요. 예. 그만큼 이제 반도체 기판 관련주들이 굉장히 핫한 흐름이 전개되고 있는데 이 피롭틱스 같은 경우가 이제 글라스 기판 쪽에 핵심 공정을 담당하는 이제 TGV 장비를 이제 전 세계에서 최초로 양산 단계에 있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가장 좀 대장주 관점에서 움직이죠. 근데 어마어마하죠. 지금 기관들이 경고 종목 지정 예고가 뜨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대량 매수가 들어오고 상투 신호가 잘 안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난주에도 이제 경고 종목 지정이 또 안 들어가다 보니까 좀 교묘하게 피해가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시간하니까 또 급등했죠. 그리고 이제 SKC 같은 경우가 이제 이 주식 싹쓸이 하면 720선을 잘 아시는 분들이 이제 많을 텐데 이런 얘기 해드리고 싶어요. 지금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주식 싹쓸이 방송을 보시는 분은 721선을 분명히 알 거예요. 모든 전 국민들이 아는 그날까지 제가 주식 싹쓸이 이 부분을 전파하고 싶습니다. 꼭 주변에도 721선 이런 부분들을 많이 알려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제 HB 테크놀로지 이 기업도 제가 3월 달에 강추해드리면서 다시 좀 주가가 또 이제 급등세가 좀 이어지고 있죠. 그러니까 월봉 차트가 이제 중장기 이제 바닥권에 있다 보니까 제가 말씀드렸죠. 수급이 중요하다. 주식의 90% 이상은 수급이다. 일단 최대 주주 회장에서도 40억 정도가 2,000원대 초반대에 들어왔죠. 그리고 최대 주주 또 법인에서도 80억, 총 120억의 12취득이 이뤄졌기 때문에 역시 2,000원대가 강력한 바닥권이었었죠. 그래서 이 HB 테크놀로지 작년도에만 수백억에 좀 이익이 났는데 올해부터 이제 2차 전지 신사부터 해서 앞으로 반도체, 후공정 어드밴스 패키징 시장에 진출하고 있는 만큼 이 부분이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YC캠 같은 경우가 EUV 쪽의 재료와 함께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쪽에 대규모 투자가 들어가죠. 거기에 또 글라스 기판 핵심 소재 2종을 개발했다. 그러다 보니까 너무 강력하게 강한 흐름이 전개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은 너무 실적에 연연하지 말고요. 앞으로 뭔가 핵심 기술을 갖고 미래에 폭발적인 성장 기대감이 있는 기업들을 잘 보시게 되면 그래야지 이제 큰 수익을 도전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차 산업혁명의 판도를 바꿀 수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만큼 그래서 글라스 기판은 이제 시장 진입 초입 단계에 있는 만큼 이제 옥석 가리기가 시작될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제가 매우 피롭틱스를 능가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접근하고 있는 또 종목이 있거든요. 오늘 또 준비해 왔으니까요. 끝까지 놓치지 마시고 또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로 이제 반도체 후공정. 제가 지난주 후공정을 강조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마이크론 같은 경우가 장중에 상한가 부근까지 올라가고 윈팩도 장중에 이제 상한가 부근까지 올라가고
그러면서 이제 이 후공정 업체들이 주도를 했는데 이 에이펙트 같은 경우도 앞으로 이제 매각 재료가 아직 남아 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 에이펙트는 인도 쪽에 공장을 대규모로 증설을 지금 준비하고 있죠. 인도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받고 그래서 지금 시설 투자에 나서려고 하는 게 아닌가 싶어요. 대신 회사 돈이 이 정부의 이제 인도 정부의 지원을 받다 보니까 그렇게 많은 돈이 필요한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자사주를 처분 80억을 기관들한테 넘긴 거거든요. 그것도 5,990원에. 그러니까 기관들 이 지위 선정 뭐 이런 부분들 중장기 투자 의향까지도 이제 고려를 했다라는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보면 단기 수급이 들어온 것 같지는 않아요. 실질적으로 5,990원의 기관 투자가들이 매수가 들어오고 안 빠져나갔기 때문에 빠져나갈 수가 없죠. 지난주 이제 지수가 금요일 날 하락을 하다 보니까 거기서 추격 매도하면 손실 보면서 팔 이유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앞으로도 6,000원 이상은 충분히 상승 가능성이 좀 있다 이런 관점에서 해석하시면 가능성이 굉장히 높을 겁니다. 그래서 반도체 후공정 관련주는 반도체 앞으로 50년의 미래다 이런 얘기가 SK하이닉스 부사장에서 이제 언론 보도를 통해서 얘기가 나왔죠. 그래서 앞으로 후공정 관련주는 더할 나위 없이 계속 중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부분은 이슈가 뭐 그렇게 대단한 것 같지는 않아서 이 테마주들이 그래서 이제 간단하게만 설명드릴 텐데요. 이 오픈 AI MS가 데이터 센터를 증설했죠. 계획을 발표했죠. 계획을. 그러면서 이제 데이터 솔루션. 그냥 데이터라는 얘기가 붙으니까 급등을 했던 거예요. 모아 데이터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소프트웨어 업체들이 실질적으로 이런 AI 반도체가 직접적으로 수혜를 받지 이런 소프트웨어 기업들에서 수혜를 받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보면 제한적, 일시적 반등에만 초점 맞추시고 결국에는 MS, 오픈 AI 누구랑 협업을 할까요? 데이터 센터 증설? AI 반도체, SK하이닉스, 특히 삼성전자랑 협업을 하겠죠. 그래서 그 부분을 잘 참고하시면서 앞으로도 AI 반도체 좀 중요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설명 일단 정리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네, 한 주 꼼꼼하게 정리와 함께 강했던 종목들도 많이 짚어주셨습니다. 그 안에서도 721선은 사랑이라고 늘 강조하신 거 차트 보시는 분들 꼭 기억해 두시길 바랍니다. 그럼 위원님, 이제 다음 주 전략도 한번 챙겨볼까요? 예, 일단 제가 다음 주 전략 좀 말씀드려보면 네. 이런 얘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작년도에 설명드렸던, 연초에 설명드렸던 내용이에요. 네. 첫째도 반도체요. 둘째도 반도체요. 셋째도 반도체요. 결국에는 반도체죠. 지금 시장이 움직이는 흐름이 결국엔 반도체만 움직이는 흐름이 전개되고 있는 것 같거든요. 특히 SK하이닉스는 단기 과열권에 있는 만큼 좀 불안한 부분이 좀 있긴 있고 불안하다라기보다도 좀 먹을 폭 자체가 그렇게 크지는 않을 걸로 물론 이변성으로 신고가 치고 더 갈 수도 있겠지만 바닥권이 좀 지났다는 거죠. SK하이닉스는. 그러니까 여기서 매매권이지 바닥권 매수권이 아니라고 볼 수 있는데 삼성전자는 아직까지 덜 올라왔잖아요. 그런데 지난주에 TSMC가 같은 경우도 지진이 나면서 실질적으로 아직까지 뭐 큰 폐가 엄청나게 있을지 안 있을지는 좀 더 지켜봐야 돼요. 그런데 이런 계기를 통해서 아마 애플과 엔비디아의 생각이 약간 바뀌어질 수도 있겠다. 지진이 나면 이거 올스톱 되거든요. 지금 거의 전량 TSMC 쪽에서 생산을 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면 아마 앞으로 삼성전자가 파운드리 쪽에서도 올라갈 수도 있는 흐름이 전개되지 않을까. 지금 이 작년도 삼성전자의 이제 주가 상승 움직임을 보면 그때 9만 전자까지 갈 때 이 파운드리 기대감 때문에 굉장히 강하게 움직였던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범용, 메모리 쪽, 낸드 플래시 가격도 이제 2분기부터 20% 이상 얘기가 나오고요. 디램 쪽에 이제 흑자 전환 기대감과 더불어서 이제 HBM 쪽에 엔비디아 턴키 수주 기대감도 있어요. 상반기적으로 양산을 준비한다 이런 얘기까지 나왔기 때문에 아마 삼성전자가 지금 파운드리, 메모리, HBM 쪽 이런 쪽부터 해서 특히 네이버 쪽에 AI 가속기를 1조 원 납품한다 얘기가 나왔죠. 이런 세 가지가 뭉치면 훨씬 더 SK하이닉스보다도 폭발적인 움직임이 형성이 될지 모르거든요. 아직 8만 전자 배가 고픕니다. 8만 원대 한 중후반대에서 아마 개인 투자자분들이 2021년도 때 고점에서 많이 물려있다는 얘기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삼성전자가 딱 월봉상 정고점을 이제 돌파를 시도하면서 이번 달이나 다음 달 중으로 한번 뻗을 가능성도 있어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저항권을 강력하게 돌파할 가능성이 좀 있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훨씬 더 8만 8천 원 이상 올라가서 9만 전자 이상으로 올라가면 그때는 좀 더 가벼운 움직임이 형성이 될지 모릅니다. 그래서 주식은 항상 저항권을 뚫어버리면 추가 반등, 지지권이 이탈되면 추가 하락이 나타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앞으로 이제 인플레 우려감이 좀 있지만 어제 미국 고용지표 호재 나왔는데 어떻게 됐죠? 굉장히 예상치 깜짝 호재 나왔거든요. 경기 회복 기대감 때문에 오히려 미증시는 나스닥 위주로 급반등이 나왔죠. 테슬라 하락했다라고 해도 걱정하지 마세요.
테슬라 시간에 다니까 3% 다시 급등했습니다. 머스크 CEO가 이제 해명 공시를 냈기 때문에 그래서 전반적으로 다음 주에는 반도체와 배터리 투트랙으로 좀 움직일 수도 있지 않을까 총선 전에 기대를 해보고 있는데 역시 반도체에 주목을 하시면서 앞으로 삼성전자 관련주들 특히 그리고 글라스 기판 쪽 이쪽이 아마 계속 시장을 주도하지 않을까. 대신 글라스 기판 단기 과열권에 있긴 하지만 다시 또 신규는 조정받으면 저감해서 기회일 것 같고요. 그리고 글라스 기판 아직 덜 올라온 기업들 위주로 다시 또 차별화 장세가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대장주 관점에서 피롭틱스는 그래도 꾸준하게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바닥권에 있는 기업들도 잘 보시면 좋은 기회가 올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설명 마치겠습니다. 네, 다음 주 언제나 뭐 자나깨나 반도체 관련주 챙겨보자고 하셨고 그 안에서도 유리기판 관련주들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번에는 정재우 의원의 기법 강의 시간인데요. 그 전에 종목 상담 아직 접수 안 하신 분들 참여 방법 다시 한번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전화는 02786-1022, 1023번 두 대의 전화 준비가 되어 있고요. 문자는 013-3366-8200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 이 세 가지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정지우 위원의 기법 강의 지금 출발합니다. 네, 주식 싹쓸이 금일도 열심히 준비했는데요. 일단 중요한 건 역시 반도체죠. 그래서 오늘도 제가 좀 반도체를 좀 설명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일단 중요한 건 삼성전자 그리고 글라스 기판 주도주 3인방을 좀 분석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역시 삼성전자 관련, 특히 글라스 기판 관련. 일단 글라스 기판 관련주부터 먼저 보죠. 제가 이 피롭틱스 같은 경우도 1월 달에 여기서 바닥에서 설명을 드렸죠. 그리고 720원 돌파, 지지. 여기서 설명을 좀 드렸고요. 720원 돌파 지지받고 쭉 우상향 쪽으로 가죠. 오늘 강세봉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대량 거래가 시현됐죠. 그런데 종가로 밀리긴 했지만 외인 기관들이 많이 샀어요. 이게 대량 거래 시현되고 대음선이면 좀 고점 신호일 수도 있는데 아직 글라스 기판 같은 경우도 오지도 않았잖아요. 이제 대량 양산을 올해부터 준비를 하고 있는 단계거든요. 그러니까 걸음마로 치면 이제 막 걸음마 하려고 하는데 차가 넘어질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다시 또 이제 일어났다가 그러다가 이제 반복적으로 하다가 결국에는 이제 일어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유아에서 이제 어느 정도 소화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나중에 성인이 되는 거고 지금 이제 어린아이로 치면 그냥 유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직 소화 단계까지도 안 온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이 피롭틱스 같은 경우도 여기까지 이제 주가는 올라왔어요.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린 거는 산업적인 사이클을 말씀드린 거고 그러면 이 종목의 지금 주가 위치를 보면 월봉 차트를 보면 아직까지 중장기 MACD가 꼭대기권도 아닌 것 같고요. 투자 심리가 과열권은 아니기 때문에 지금은 여기 이 위치에 있을 때는 유화 단계다라고 생각을 해보면 차트 위치로 봤을 때는 이제 소화 단계 그리고 나서 어느 정도 이제 학생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나중에 성인 단계까지 가면 그때가 어느 정도 내년도 이후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거든요. 그래서 글라스 기판 분명히 이제 앞으로 4차 산업혁명의 게임 판도를 완전히 바꿔버릴 수도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는 상태에서 이 글로벌 기업들이 다 지금 투자에 이제 들어가는 부분을 보면 적극적으로. 그러니까 삼성 같은 경우는 드림팀을 구성했다라는 얘기까지 나오죠. 그래서 역시 피롭틱스가 TGV의 핵심 공정 장비를 개발한 만큼 아마 시장을 앞으로도 주도할 역할이 좀 되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 이 종목은 단기는 지금 5일선 앞으로 지지 여부가 좀 중요할 것 같은데 중기는 11선 지지 여부를 중요 포인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피롭틱스 거의 한 200% 이제 300% 가까이 올라왔네요. 축하드리고요. 그리고 이 SKC 같은 경우를 보게 되면 그래서 SKC가 가장 먼저 지금 이 유리기판을 좀 상용화하고 있는 기업 중에 하나죠. 내년도 대량 양산을 위해서 이미 공장을 완공 지은 기업은
SKC가 유일하죠. 그래서 차트를 보시게 되면 720년 이제 돌파하잖아요. 그죠? 바닥권에서 이제 막 700에서 돌파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주식 싹쓸이 뭐죠? 720년 돌파를 이제 시작한다는 건 본격 상승 전환을 준비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대량 거래가 수반되면서 돌파하고 있다는 거는 매우 좋은 징조입니다. 돌파했으면 이제 지지 라인권 12만 원대 정도가 단기 지지권이 또 되겠죠. 대신 다음 주 이제 주말 사이 미 증시가 급등을 했기 때문에 아마 다음 주 그냥 또 반등을 시도하는 흐름이 전개될지 모르죠. 그래서 주식은 항상 바닥권에서 이렇게 720선을 돌파를 거를 찾는 거예요. 대신 돌파를 했다 하더라도 그 시점까지는 그렇게는 늦지 않았다. 대신 이제 돌파하고 나서 이격이 많이 잔뜩 벌어지게 되면 그때는 부담스러운 가격대에 접어드는 거죠. 그래서 주식 투자는 바닥을 찾는 거다. 그 부분 명심하시면서 SKC뿐만이 아니고 삼성전기도 지금 같은 맥락에서 주가의 차트 흐름이 전개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HB테크놀로지. 지난주 이런 언론 보도가 나왔어요. 이 글라스 기판 같은 경우가 이 검사 장비가 리페어 장비가 굉장히 이익률이 좀 기여도에 높다. 좀 어느 정도 이제 중요한 또 공정 장비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 글라스 기판 쪽에 매출이 10배 이상 급증할 수도 있다. 왜? 삼성, LG, 인텔까지도 다 지금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추측성 이제 보도가 나왔는데 10배. 엄청나죠. 그래서 올해 영업이익을 150억대로 전망을 좀 하더라고요. 그런데 일단 무엇보다 HB테크놀로지는 2차 전지 쪽의 신기술 검사 장비도 AI 기술을 이용해서 진출하고 있죠. 그리고 후공정 어드밴스드 패키징 그리고 실질적으로 또 OLED 쪽의 검사 장비를 리페어 장비까지 독점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기업이에요. 그래서 지금 밀주 국면 정배열 초기 아닌가요? 아직 완전 정배열은 아닌데 60일선, 100일선이 돌파를 안 했기 때문에 얼마 안 남았어요. 그래서 단기에 3일 동안 급등을 했기 때문에 한번 숨 고르게 해주는 것도 괜찮아요. 그런데 이런 기업들이 지금 12 물량을 거의 다 소화를 했어요. 400억의 12 발행을 하고요. 280억 물량이 지금 시장에서 거의 다 나왔고요. 120억은 최대 주주 물량이기 때문에 시장에 출회될 이유가 없죠. 이미 대표이사 회장 그리고 최대 주주가 취득을 한 부분이기 때문에 중장기 이번 달 사상 최대 거래량이 월봉상 시현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직까지 월봉상 바닥에서 이제 대량 거래가 터지면서 밀집 국면에서 일봉상 밀집 국면 정배열 초기이기 때문에 이게 쉽게 끝날 걸로 보지는 않는 거죠. 그래서 저는 HB 그룹주들은 제가 항상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제 종목들은 그냥 날아가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필요옵틱스처럼 한번 작년도에 시세를 내주고 쫙 다시 이 바닥권까지 내려오죠. 그러고 나서 다시 띄우는 경우가 있거든요. 죽지 않습니다. 이유와 명분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뭐 악재가 나오지 않은 기업들은 결국엔 바닥권에서 또 기회거든요. 그래서 항상 주식 싹쓸이는 바닥을 찾는 거다. 아닌 말로 지금도 뭐 이제 제가 좋게 설명드리니까 또 여기서 또 이제 매수를 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죠. 뭐 저는 뭐 제가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주식 싹쓸이는 바닥을 찾는 거죠. 저는 2,000원대 초중반대에서 설명드렸다는 거. 항상 그 부분만 명심하시면서 앞으로도 필옵틱스나 뭐 HB테크놀로지도 지금 바닥에서 이제 접근하신 분, 보유하신 분들은 이제 여기는 이제 바닥권 매수권을 지났기 때문에 보유하신 분들 한해서 매매 전략을 이어나가시면 잘하면 6,000원대까지도 충분히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밑에서 매수 관점에서 보유하신 분들에 한해서만 매매 전략을 이어나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바닥을 찾는 방법들은 굉장히 여러 가지 많은데요. 수만 가지, 제 경험을 20년 동안 해보면 진짜 경우의 수가 수십만, 수만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똑같은 내용이 비슷한 것 같다라고 해도 약간 미세하게 틀린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항상 성공하시는 분들의 특징은 그 미세한 차이를 잡아낼 수 있느냐, 못 잡아내느냐 그 부분도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축구나 농구도 골 결정력이 결국에는 거대 스타 플레이어로 등극을 할 수 있느냐 아니면 무명의 선수로 가라앉느냐 그 부분이 중요한 부분이 아닐까. 미세한 부분까지 잡아내겠습니다. 여기까지 설명 마치겠습니다.
네, 지금부터는 여러분들의 종목 고민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아직 접수 못하신 분들 참여 방법 다시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전화는 02786-1022, 1023번 두 대의 전화가 준비가 되어 있고요. 문자는 013-3366-8200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 이 세 가지 함께 남겨주시면 저희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강의에서도 위원님이 주식은 바닥을 찾는 거라고 강조를 하셨는데 과연 오늘은 바닥권에서 잘 매수하셔서 칭찬받으실 분이 있을지 한번 기대해 보면서 종목 상담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자부터 받아볼게요. 종목명은 반도체 장비주네요. HPSP, 매수가는 47,992원, 비중은 30%라고 남겨주셨습니다. 네, 어제 종가 보니까 46,700원. 질문자님 지금 약간 손실 구간에 계셔서 걱정도 되실 것 같네요, 위원님. 예. 네, 게다가 또 예. 약간 위에서 매수를 하셨기 때문에 예. 혼내실 거죠. 당연하죠. 이건 당연한 거예요, 지금.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네. 자세하게 제가 부탁드릴게요. 왜 잘못했는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 손실 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 실패하는 것도 중요한 게 아니고요. 예. 이 우리가 어렸을 때 살아가면서 실패도 많이 하잖아요. 예, 살아가면서. 근데 정당한 방법으로 실패를 했을 때는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운이 나쁜 거기 때문에. 그런데 잘못된 방법으로 실패를 할 때는 그거는 잘못된 부분이기 때문에 다시 일어설 수가 없는 거거든요. 똑같은 방법으로 했을 때는. 그래서 실패를 하더라도 정상적인 방법으로 이제 실패를 해야 되겠죠. 그 이유가 차트를 보시게 되면 이 종목은 바닥에서 월봉상 최대 거래량 터졌을 때가 2022년도 때였죠. 그때부터 해서 자사주 매입이 들어왔어요. 그때 당시. 자사주 매입이 작년도에 아마 이제 들어왔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요. 10,000원대 부근이었을 거예요. 10,000원대 중후반대. 그리고 나서 20,000원대 부근. 예. 자사주 매입과 무상증자를 했어요. 그때 했었어야 돼요. 대량 거래 밀집 구매. 지금은 이격이 일봉도 그렇고 잔뜩 벌어져 있는 상태에서 지금 위에서 엄청난 대량 거래를 수반해서 저 63,000원대에서 그리고 나서 임원들이 줄줄이 계속 매도를 하고 있어요. 물론 앞으로 매각 재료가 터지면 급등을 할 수도 있겠죠. 이 기업은 사모펀드가 인수한 기업이기 때문에 매각을 준비할 거란 말이에요. 하지만 이 기업의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도 지분을 투자를 했다가 지분 부분을 상당 부분 매각을 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지금 주가가 흐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갑자기 급등을 하면서 이게 줄줄줄 흘러내리진 않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이 ST라는 기업이 SK하이닉스랑 이 기업이 고압 원일링 장비를 독점적으로 장악하고 있다 보니까 공동 개발을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투트랙으로 가려고 하는 걸 수도 있죠. SK하이닉스 입장에선. 그래서 나중에 이 독점적인 지위가 또 없어질지도 모르고요. 그래서 지금 위치는 뭐 더 간다 못 간다를 떠나서 지금은 매수권이 아닌 상태에서 임원들이 팔고 이격이 대량 거래 터진 상태에서 밀리는 종목을 단기 반등성을 노렸기 때문에 이 기업을 여기서 매수해서 뭐 10만 원까지 간다. 이건 잘못된 매매 방법이라는 거죠. 항상 제가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주식은 바닥을 찾는 거지 더 갈 거를 찾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미 바닥 대비 5배 올라온 종목을. 그래서 그런 맥락에서 보면 물론 이 기업이 막 실적 대비 막 굉장히 극도로 저평가돼 있으면 괜찮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래도 퍼가 수십 배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평가되어 있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해석을 하시면서 지지권은 지금 이 39,000원대 이탈되지 않는 상태에서 추가 하락에 추가 반등에 대비를 하면서 여기가 지지권이에요. 39,000원. 중장기 마지노선이 39,000원. 그리고 단기 저항권 같은 경우는 55,000원. 그리고 저 63,000원대 이 부분이 강력한 저항권이다. 이렇게 바라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설명 마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HPSP 39,000원대 지지 여부 잘 체크하시면서 결국에는 익절 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이번에는 전화 상담 전화 받아볼게요.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예, 수고 많으십니다. 네, 잘 주무셨어요? 예, 네, 어떤 종목이 고민이세요? 예, 삼성 엔지니어링. 삼성 엔지니어링. 네, 매수가랑 비중은 어떻게 되실까요? 예, 34,000원에 45%. 34,000원이요. 예. 혹시 그럼 작년 하반기쯤에 매수하셨을까요? 예, 예. 네, 목소리가 되게 활기차셔서 수익권이실 줄 알았는데 지금 많이 걱정이 되실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예, 네, 잘 도와드릴게요. 예. 예, 제가 좀 자세히 안내를 해드려 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예. 예, 수고 많으십니다. 아침에 전화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제가 그래도 목소리가 너무 그래도 좋으셔가지고 너무 정감 있으셔가지고 제가 뭐 이 선생님의 입장에서는 원래 혼내고 싶지만
그래도 말씀을 자세히 드려보겠습니다. 이게 이 삼성 엔지니어링이 건설 업종이잖아요. 예, 무엇보다 건설 업종은 제가 원래 취급하는 업종이 아니에요. 옛날에 이제 우리가 10년, 20년 전에 뭐 건설, 그리고 뭐 차화정이라고 해서 화학, 뭐 조선업종, 뭐 이런 종목들이 크게 가는 흐름이 전개됐던 적이 있는데 지금은 물론 네옴시티 기대감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죽을 것 같지는 않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네옴시티가 없었으면 아마 삼성 엔지니어링도 아예 저는 안 보지 않을까 싶긴 한데 지금 삼성 엔지니어링 제가 관심주가 아니다 보니까 간단하게만 제가 보니까 일단 실적은 굉장히 양호할 걸로 전망은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막 극도로 엄청 저평가되어 있는 기업은 아닌 것 같고 한 가지 가장 놓친 부분이 있어요. 주식사설이 만약에 방송을 봤다라고 하면 방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723 부근을 전 국민이 알으셨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예. 이 종목의 721선은 어디 있었을까요? 밀집국면 2021년도 4월 달에 있었습니다. 이 빨간색 라인선이죠. 예. 그래서 2021년도 4월 달 14,000원 매수 급소죠. 예. 그리고 나서 돌파. 그 라인 때만 밀리면 저감에서 하면 큰 실패는 없어요. 그런데 지금 투자자분은 34,000원대에서 야 이거 이격이 벌어져 있는데 계속 가네. 더 가지 않을까? 예. 그 생각을 갖고 분명 접근하셨을 것 같아요. 제가 이 투자분 머릿속을 제가 들여다 보지는 못했지만 분명히 이 34,000원대는 바닥권은 차트상 봤을 때 아닌 걸로 보여지기 때문에 잘 가니까 이제 신고가 치니까 더 가지 않을까? 그러다가 이제 물리신 거거든요. 만약에 이 23,000원대라든지 2만원대 중반대라든지 아니 말로 2만원대 한 27,000원대 정도까지만 봤어도 이거 바닥이 좀 근접을 했으니까 여기에서 한번 매수계를 누려볼까 라고 할 수 있는 건데 이게 잘못됐다는 거죠. 좋은 종목을 때를 사야 되는데 좋은 종목을 간혹가다 이렇게 때를 잘못 사면 물리면 올라가봤자 본전밖에 안 되거든요. 그리고 올라간다는 보장도 없고 그리고 건설업종은 성장성이 또 있다라고 보기도 어려울 것 같고 그래서 앞으로 기대할 건 네옴시티 정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은 이제 앞으로 금리 인하 기대감이 있어요. 미국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그렇게 되면 다시 좀 반등을 줄 수도 있는데 이 금리 인하라는 게 원래 경제를 굉장히 안 좋다라는 가정하에 이제 인하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또 어떻게 될지 몰라요. 금리 인하를 해도 오히려 또 출렁거리고 급락했다가 또 갈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앞으로 이 예단 미리 어떻게 판단하기가 좀 애매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대신 차트가 좀 바닥권에 좀 들어온 것 같고요. 지금 22,000원대가 중장기 지지권이에요. 저는 이 라인대가 이탈되면 다른 종목으로 종목 교체를 할 것 같아요. 좋은 반도체 기업들도 많이 있는데 왜 굳이 건설업종을 이라고 생각을 할 것 같거든요. 그리고 단기 저항권은 28,000원. 그리고 본전 부근 오면 분필이 어느 정도 매도를 했다가 앞으로 2, 3년 동안 반도체 업황이 굉장히 좋아질 전망들이 나오거든요. 왜냐면 AI 반도체 시장이 이제 막 성장하는 단계고 그리고 자율주행 전기차가 이제 막 성장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로봇 시장이 이제 막 커나가는 단계이기 때문에 AI 데이터 센터가 어마어마하게 증설하는 기점이기 때문에 업종 선택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잘 참고하시면서 매매 이어나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설명 마치겠습니다. 네, 시청자님 잘 들으셨죠? 본전까지 잘 기다리셨다가 매도 잘 하시길 바랄게요. 예, 감사합니다. 네, 힘내세요. 그래도 매수 급소를 찾아볼 포착주 오늘 무방까지 있으니까 끝까지 함께 해주실 거죠? 대답하신 걸로 알겠습니다. 네, 그럼 이번에는 문자 상담 바로 이어볼게요. 종목은 강원랜드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매수가는 18,800원, 비중은 조금 크시네요. 40%라고 남겨주셨습니다. 위원님 향후 전망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하셨는데 주가 보니까 한 1년 정도 많이 힘들고 계신 것 같습니다. 네. 어떻게 대응해야 될까요? 예, 강원랜드가 카지노 업체잖아요. 네. 저는 좀 도박이라고 하면 그럴까요? 좀 그래도 일단은 이 카지노 업체 이 가서 뭐 여러 게임으로 생각을 할 수도 있고 뭐 도박으로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는데 일단 이 강원랜드 같은 경우가 이제 중국인들 관광객 유치 뭐 이런 부분들이 또 영향을 많이 미칠 수도 있잖아요. 예. 근데 실적이 지금 코로나 사태 이후로 좋아져야 되는데 그리고 주가가 올라가야 될 거 아니에요. 아무리 또 실적이 좋아져도 주가 안 올라가면 꽝인데 코로나가 끝난 지가 언제입니까? 근데 아직도 왜 주가가 못 가죠? 추세를 타고 가야 돼요. 벌써 갔었어야 돼요. 코로나 끝나고. 그런데 아직도 박박 기고 있잖아요. 그리고 차트가 역별돼 있죠. 대량 거래가 터졌으면 가야 돼요. 예. 그런데 대량 거래가 터지고 못 갔죠. 그렇기 때문에 18,000원대에서 대량 거래가 시작됐는데 고점 돌파를 하지 못하고 줄줄줄 흘러내리죠. 그리고 전저점을 깨고 내려가죠.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이 투자자분도 업종 선택이 잘못된 것 같고요. 예. 그리고 차트가 안 좋아요.
대량 거래 시전되고 못 갔기 때문에 723 부근에 22,000원대 가 있는데 지금 역배열 초기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14,000원대 이 부분을 중요한 지지권으로 보시고 14,000원 이탈되면 추가 하락에 대비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대량 거래 시전됐던 고점이죠. 강력한 저항권이 18,000원대 부근이기 때문에 역시 이 부분에서 매도 기회를 좀 노려보고 이런 카지노 업체들 말고 앞으로 미래의 우리나라의 지금 이 짊어지고 갈 꿈 같은 산업들 있잖아요. 배터리, 로봇, 반도체. 이쪽을 좀 주목하시는 게 좀 좋지 않을까 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주식은 미래를 보고 성장성을 보고 가는 거지 단기 이슈에 따라서 테마성, 반등성을 또 노리는 게 아니거든요. 카지노 업체. 그냥 코로나 끝났으니까 좀 확대되지 않을까 여행 관광객 그런 막연한 이제 전망성 관점에서 이제 바라볼 수 있는 업종이 아닌가 싶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업종은 선호하지 않습니다. 여기까지 설명 마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시청자분도 본전 부근까지만 잘 기다리셨다가 매도 처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힘내세요. 네, 그럼 이번에는 종목 상담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위원님의 포착 종목들 AS 받아보겠습니다. 제일 먼저 하나마이크론부터 볼게요. 1등은 죽지 않는다고 위원님이 지난주에 말씀을 하시면서 소개를 해주셨던 반도체 후공정 기업이죠. 하나마이크론이 진짜 많이 갔네요. 이번 주 목요일에는 25%나 급등세를 보이면서 벌써 한 주 동안에 13% 가까운 상승률을 보였습니다. 예, 이 하나마이크론이 거의 한 20% 가까이 간 것 같은데 네. 항상 이제 제가 설명드리면 시가가 붕 뜨거든요. 시가부터 계산하면 좀 그렇게 좀 되는데 이 하나마이크론 같은 경우가 외인 기관들이 좀 사면서 매수가 들어왔죠. 그냥 국내 후공정 1위 업계예요. 업계 1등은 죽지 않는다. 그 얘기가 제가 항상 머릿속에 딱 자리 잡고 있거든요. 삼성전자 제가 이 오만전자 있을 때부터 그래서 좀 생각들을 많이 했었던 기업이죠. 삼성전자도. 네, 그리고 무엇보다 이 텔레칩스 같은 경우 차량 만드시 1위 기업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러니까 지금 HBM도 1위를 SK하이닉스 하고 있다 보니까 어떻게 됐죠? 쫙 날아갔잖아요. 그래서 지금 하나마이크론도 후공정의 국내 1위, 독보적인 1위예요. 매출이 올해 1조 이상, 1조 한 5천억 가까이 전망이 되고 있는데 베트남 법인 쪽에서만 1조 이상 전망이 나오거든요. 3만 원대가 지지권입니다. 차트를 한번 보겠습니다. 3만 원대 이탈되지 않는 상태에서 지금은 이제 다음 주 월요일부터 다시 이제 급등 시도를 걸지 몰라요. 간밤에 나스닥 급등이 나왔기 때문에 신고가 이상 노려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34,000원대가 이제 정고점 부근 신고가이기 때문에 이 고점을 뚫어버리면 아마 그 뒤는 뭐 어디까지 갈지는 미리 예단을 할 수 없을 것 같고요. 삼성전자가 고점 신호가 나올 때까지 한번 그때까지는 결국엔 추가 반등을 노려보는 위치에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기까지 설명 마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바로 이어서 어제 장중에 상한가를 찍었던 HB 테크놀로지 살펴보겠습니다. 위원님이 이 종목을 제시하실 때 제가 기억이 나는 게 HBM 수요 관리 중요성 짚어주셨는데 네. 이게 뒤늦게 부각이 되더라고요. 예. 네. 이 HB 솔루션 같은 경우가 이제 또 수요 관리의 핵심인 것 같고 이 회사가 이제 모 회사니까 같은 이제 맥락에서 볼 수가 있죠. 그래서 HB 테크놀로지도 이 자회사 HB 솔루션 쪽에 또 이제 수요 관리 핵심인 이 반도체 이제 계측 장비, 방막 계측 장비 그 수혜도 분명히 있고요. 그리고 이 기업은 또 자체적으로 후공정 어드밴스드 패키징, 검사 장비 솔루션 이쪽을 또 사업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이쪽까지 또 관련이 있기 때문에 투트랙으로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HB 솔루션을 지배하기 위해서 역시 HB 테크놀로지의 최대 주주와 회장이 지분을 늘린 만큼 이 기업이 또 이제 이 글라스 기판 쪽에 또 주도주 관점에서 움직일지도 모르죠. 왜냐하면 대부분 가격이 이제 비싸요. 그렇게 막 싼 게 없어요. 몇천 원, 2, 3천 원 하는데 앞으로 글라스 기판의 핵심 공정 장비가 될 수 있는 기업이 있다? 제가 볼 땐 지금 이 기업이 말고는 2천 원, 3천 원 하는 기업이 없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앞으로 HB 테크놀로지도 단기는 반락 가능성이 있습니다. 차라리 반락했다 가는 게 좋을 수도 있어요. 하루 이틀, 2, 3일 정도. 횡보를 했다 가면 뭐 경고 정보 지정 예고라든지 이런 게 안 뜰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일단은 월봉 차트를 보시게 되면 중장기 바닥에서 이번 달 사상 최대 거래량이 터지기 때문에 뭐 아직 투자 심리 다 과열권에 있지도 않습니다. 저는 단기 등락 감소하면서 역시 앞으로 글라스 기판 시대 정점까지도 한번 노려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여기까지 설명 마치겠습니다. 네, 여전히 추가 상승 여력 남아있다고 봐주셨고요. 그럼 이번에는 매각될 때까지 팩트만 지켜보자고 하셨던 A팩트도 살펴보겠습니다. 3,000원대부터 강조를 하셔서 지금 99%가 넘어가네요. 예, 일단 지금 A팩트를 좀 설명 들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일단
차트를 보면서 바로 설명드려보겠습니다. 제가 3,000원대에서 강추를 해드렸던 거죠. 721선. 오늘 제가 그래서 이 721선 중요성을 다시 한번 제가 계속 방송 시작하면서부터 얘기를 해드렸던 거고요. 그러면 주식은 대량 거래가 시현되면서 밀리느냐? 대량 거래가 시현되면서 밀리지 않았죠. 그래서 기관들도 지금 9,990원, 80억 넘게 들어왔다고 말씀드렸죠. 자사주를 넘겨받은 거니까 지금 21선 부근까지 내려왔죠. 사실상 지수 때문에 이렇게 21선 눌림목 줄 때가 항상 저점이었거든요. 그래서 아마 지난주 금요일 날이 저점이 아닐까 예상이 되고요. 다음 주 재차 반등을 시도를 해서 올선 해보게 되면 추가 반등을 노리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중장기 지지권은 5,000원대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4,900원대 정도가 아마 최대 주주 매집 단가예요. 매집 단가일 거예요. 이제 이 800억, 900억 들어서 인수한. 그래서 아마 지금 가격대도 그렇게 부담 있는 가격대는 아닌 것 같습니다. 앞으로 사모펀드 매각 준비할 거기 때문에 아마 내년도가 중요한 시점이 되지 않을까 싶기 때문에 중장기는 그렇게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단기는 5,000원대 중요한 지지권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설명 마치겠습니다. 네, 추가 상승 여력 이 종목도 반등 여부 많이 남아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이 종목 때문에 위원님 성이 바뀌었습니다. 필지우 위원님의 찐사랑 종목 필옵틱스 보겠습니다. 이 종목 이번 주 내내 오르면서 신고가 랠리를 보였고요. 무려 279% 상승률입니다. 채팅창에서도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세요. 어떻게 예. 대응해야 될지. 네. 필옵틱스 제가 이제 기법강수 시간에 잠깐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일단 팩트만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릴게요. 상상하면 안 되고요. 필옵틱스는 글라스 기판의 이 TGV 장비, 핵심 장비를 전 세계에서 최초로 양산을 지금 들어가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재료면에서는 굉장히 핫하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외인 기관들이 안 팔았어요. 그리고 아직 투자 경고 종목 지정에 들어가지는 않았습니다. 이제 예고에 들어갔고요. 그리고 이 차트를 보시게 되면 월봉 차트를 봤을 때 MACD가 이제 막 0을 돌파하면서 최대 거래량 시현됐던 지난달의 고점을 뚫었죠. 그런데 아직 투자 심리도가 60건에 있어요. 원래 투자 심리를 80 이상으로 올라갈 때를 좀 과열되어 있다고 볼 수 있거든요. 10명에서 8명 이상은 과열되어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하지만 아직까지는 6명 정도밖에 과열되어 있지 않다. 묻지 마시기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보면 아직까지는 뭐 지금 미리 여기가 고점이다 단정을 지을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시간에 다니까서 재차 또 상승하는 모습이 나타났고 간밤에 또 뉴욕 증시도 또 급등을 했기 때문에 이 위치에서는 단정 짓는 게 아닙니다. 이 글라스 기판도 제가 뭐라 그랬죠? 소와 유아 그리고 성인까지 생각을 해보면 지금 아직 글라스 기판 단계는 산업적인 사이클을 봤을 때 소화 단계에 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 그 부분도 정점에 오지 않았다는 관점에서 앞으로 꾸준한 좀 관심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도 필지에 이은 또 하나의 또 유행어가 탄생할 수 있는 그런 종목 갖고 왔으니까요. 필옵틱스 일단 설명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직도 고점이 아니라고 하셨네요. 과연 어느 정도까지 상승률을 키울 수 있을지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이제 다음 주에 어떤 종목이 크게 갈지 싹쓸이 포착주 공개할 텐데요. 위원님, 필옵틱스 능가할 만한 종목도 있다고 하니까 너무 기대가 되네요. 네. 지금 마지막으로 공개를 하고요. 일단 첫 번째로 제가 이 한화를 설명드려보겠습니다. 한화. 한화도 예사롭지 않아요. 재료가 지금 이 앞으로 TC본드 장비 이후에는 결국에는 HBM의 게임 체인저는 하이브리드 본딩 장비가 게임 체인저다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한미반도체도 이제 하이브리드 본딩 장비를 이제 개발에 들어갔다는 얘기들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이 하나의 자회사 이제 앞으로 이제 물적 분할 이후에 하나 밑에 신설 지주회사가 설립이 되고요. 100% 자회사죠. 그 밑에 하나 정밀 기계를 또 자회사로 두는 방안을 지금 승인을 얻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하나 정밀 기계는 이제 하나께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거든요. 그런데 지금 하이브리드 본딩 장비를 하나 정밀 기계에 1,700억 모회사의 지원을 받고 대규모 증설을 하고 있거든요. SK하이닉스 쪽에 공급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앞으로 하나가 이 하나 정밀 새로운 신설 지주회사가 하나 정밀 기계, 하나 비전, 앞으로 AI 반도체, 로봇, 거기에 또 배터리까지도 담당을 하기 때문에 하나가 앞으로 배터리, 로봇, AI 반도체 관련주로 엮일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기업이 이제 BPS만 해도 11만 원이기 때문에 퍼가 1배, 그 PBR이 1배까지만 간다라고 해도 자산 가치 대비 지금 상당히 저평가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꾸준한 관심 필요할 것 같아요. 이게 올해 하반기부터 해서 이제 기업 밸류 프로그램 재차 이런 부분들이 부각이 되면 저 PBR 관련주들이 다시 부각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가 지금 중장기 바닥권에 있는 만큼 자세한 투자 내용은 오늘 제가 또 오전 9시부터 온라인 방송 진행하니까요. 또 들어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설명 마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종목은 한화였고요. 자세한 가격 전략은 9시에 시작되는 무료 공개 방송에서 정보 얻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과연 이제 두 번째 종목은 뭘까요? 예, 이번에는 이제 차세대 D램 삼성전자가 이제 양산을 하기 시작했다 얘기가 나오는데요. 네. 이 D램을 양산하기 위해서 EUV 장비가 지금 필수다. 이제 도입을 확대하기 시작했다. 얘기들이 나오거든요. 연초에 진짜 삼성전자가 EUV 장비를 도입을 했거든요. 추가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EUV 관련주가 뭐가 있을까? 아마 EUV 딱 떠오르면 FST 말고는 원래 떠오르는 게 잘 없을 정도로 이 FST가 떠오를 거예요. 왜냐하면 삼성전자의 3자 배정 위중으로 지원 투자를 받고 앞으로 공장을 증설하라고 이제 투자를 받았는데 그게 드디어 올해 300억대 공장 증설 시설 투자 공시가 나왔거든요. 그게 이제 9월달, 10월달에 완공이 되기 때문에 EUV 펠리클, 그러니까 EUV 부품이랑 장비, EUV 장비를 국내에서 유일하게 EUV 장비를 개발하고 있어요. 그 장비를 두 가지를 투트럭으로 동시에 하는 기업이기 때문에 사실상 EUV 관련주 중에서 이 종목을 이길 종목은 없죠. 그래서 자세한 투자 전략은 제가 또 온라인 방송에서 설명드릴 예정이니까 또 그 부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설명 마치겠습니다. 네, 한화에 이어서 두 번째 종목은 FST였습니다. 다음 주 활약 기대를 해보면서 세 번째 종목은 어떤 거 준비하셨어요? 아, 역시 회장님이 매집을 하면 거의 잘 죽질 않더라고요. 네. 대박 이슈가 있는 거군요. 네. 그래서 지금 보시게 되면 최근 들어 한미반도체 회장님이 매집하고 어떻게 됐죠? 한 3배 가까이 올라갔죠. 예전에는 제가 정의선 회장님이 2020년 그때 코로나 위기를 겪을 때 수백억의 매집이 들어오는 부분을 제가 딱 포착을 했었죠. 그래서 3월 24일, 2020년 3월 24일 저는 아직도 기억이 생생합니다. 그때 현금을 들고 있지 마세요라는 얘기를 해드렸었거든요. 그런데 이 일진파워 같은 경우가 역시 회장님이 꾸준하게 지금 매집을 하면서 올해도 1월달, 2월달, 3월달 추가 장내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수억 원 지분을 늘리는 모습이 포착이 됐거든요. 앞으로 수소에너지 그리고 또 핵융합 발전도 사업 목적에 추가했죠. 삼중수소를 취급하는 국내에서 유일한 또 기술 확보가 이뤄진 기업이기 때문에 앞으로 미래의 가장 큰 결국에는 종착점, 에너지의 게임 체인저가 뭐일까? 예전에 영국에서 4차 산업혁명이 일어날 때 결국엔 석탄, 석유 뭐 이런 것들이었잖아요. 이제 앞으로 핵융합과 수소가 아닐까? 저는 항상 그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수소와 핵융합을 다 하잖아요. 전국에 수소 충전소 구축 설립, 한수원 쪽이랑 또 진출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지금 회장님이 매집을 계속 꾸준하게 1년, 2년 동안 하고 있다는 거는 제가 볼 때 예사롭지 않을 것 같아요. 몇 안 되는 또 에너지 관련주 중에서 실적이 또 양호하면서 재무 상태가 양호한 기업 중에 하나거든요. 중장기 바닥 탈출 시도하고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자세한 내용은 온라인 방송에서 설명드릴 예정이니까요. 그때 들어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기업 모멘텀도 좋고 회장의 장내 매수 이런 이슈까지도 있는 종목입니다. 일진파워 기대해 보시고요. 가격 전략은 9시에 시작되는 무료 공개 방송 꼭 들어오시길 바랍니다. 그럼 네 번째 종목은 어떤 걸까요? 네 번째 종목은 APCSM을 좀 설명 들어볼까요? 이 APCSM은 완벽한 종목이죠. 또 완벽한 종목은 제 입에서 완벽하다 그러면 거의 죽는 경우가 없는 것 같아요. APCSM은 실적 대비 퍼가 5, 6배 정도밖에 안 될 정도로 극도로 저평가되어 있고요. 퍼가 너무 낮아요. 그런데 디스플레이 장비 같은 경우, 이 ALD 원단층 증착 장비를 국내에서 이제 삼성 디스플레이 쪽에 이제 공급을 진행을 올 초부터 해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SK온 배터리 쪽에 직접적으로 이제 배터리 납품을, 배터리 장비를 수주한 기업 중에 하나고요. 하나솔루션 쪽에도 태양광 장비를 또 수주를 했어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건 이제 앞으로 반도체 쪽이죠. 낸드 플래시 D램용 이 열처리 장비를 삼성전자에 공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앞으로 파운드리까지도 지금 시장에 진입을 하기 위해서 지금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는 부분. 이 부분이 나오게 되면 추가적으로 또 매출이 늘어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APCSM도 또 중장기 바닥권에서 막 움직이는 것 같아요. 차트가 바닥권에 있는 만큼 이 종목도 제가 온라인 방송에서 설명드릴 예정이니까요. 또 그때 들어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완벽한 종목이라는 말까지 붙여주셨네요. AP 시스템 기억해 보겠고요. 그럼 마지막 종목입니다. 역시 주인공은 마지막에 등장하는 건가요? 네. 제2의 피롭틱스가 될 만한 종목. 이제 필주가 이제 됐잖아요. 네. 감히 또 정제이를 한번 붙여보겠습니다. JNTC입니다. 정제이가 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JNTC 같은 경우도 세계 최초로 3D 커버 글라스를 개발했거든요. 그러니까 유리 사업 자체를 벌써 10년, 20년 넘게 거의 막 집중적으로 이제 사업을 진행한 기업이다 보니까 유리에 대한 또 특허도 굉장히 많이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지금 당장 유리기판 샘플을 공개를 할 수 있을 정도로 이미
기술력이 뛰어난 기업 중에 하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연내 TGV 방식의 유리 기판을 공개하겠다라고 했거든요. 아직 중소기업이 이 최대주가 진우 엔지니어링이거든요. 그런데 지분율이 70%예요. 그러니까 최대주주가 지분이 굉장히 많다는 거죠. 그게 또 굉장히 매력적인 부분 중에 하나고 올해 영업이익이 작년 대비해서는 영업이익이 3배 이상, 순이익도 3배 이상 급증할 전망이거든요. 주가가 어느 정도는 좀 올라오긴 했는데 아직 퍼가 10배 초반대이기 때문에 고평가가 안 돼 있어요. SKC 같은 경우는 뭐 아직 적자 나는데도 뭐 지금 뭐 10만 원, 20만 원 가는데요. 뭐 지금은 저평가, 고평가를 너무 그렇게 논할 필요는 없고 대신 뭐 버블까지는 아니면 될 것 같고 10배 초반대는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 전장용 커브 클래스를 개발했다는 거, 이 부분이 좀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죠. 벤츠에 6천억 수주했고요. 포르쉐 그리고 루시드 같은 기업들에 1,000억 수주를 하고 올해 총 전망치가 한 1조 원이 돼요. 아직까지 전장용 커버 글라스 매출 안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앞으로 수년간 1조 원 수주를 만약에 했다라고 가정을 하면 엄청난 앞으로 매출도 원동력이 될 수도 있죠. 요즘에 이 기업은 이제 화웨이 쪽에 아직까지 매출 비중이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요즘에 어떻죠? 중국에 애플 매출이 줄어들어요. 반대로 화웨이 쪽에 매출이 급증합니다. 그래서 그만큼 스마트폰 쪽에 뭔가 이런 이동이 이뤄지고 있기 때문에 역시 또 직수혜주 관점에서도 바라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이 갤럭시 워치 5, 6에도 역시 커버 글라스를 공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부분이 중요하죠. 애플 쪽에 역시 또 공급을 진행 중에 있죠. 추진하고 있죠. 누구야? 코닝사랑 협업을 해서 세계적인 글로벌 강화 유리 기업과 협업을 해서 애플 쪽에 공급을 지금 추진 중에 있어요. 그러니까 재료면에서는 어마어마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실적이 좋죠. 폭증할 걸 전망되지. 재무 상태 좋죠. 최대주 지분율도 높지. 그런데 유리기판을 이게 양산한다는 거. 이게 그냥 장비를 공급하는 기업하고는 차원이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SK하이닉스 이런 기업들이 이 실적이 폭증하는 거랑 조단위 영업이익을 생각하는 거랑 아닌 말로 이제 한미반도체가 이렇게 몇천억 정도 수주를 해서 1,000억, 2,000억, 3,000억 이렇게 영업이익이 나는 거랑 차원이 틀린 개념이거든요. 그런데 중소기업 중에서 유일하게 유리기판을 지금 도전한다. 그러니까 이런 기업들이 나중에 값어치가 밸류에이션이 훨씬 더 높은 흐름이 전개될 수도 있죠. 그래서 역시 우리가 배터리에서 경험을 해보셨을 거예요. 금양 같은 기업이 배터리 시장에 진출한다고 하니까 어마어마하게 올라갔죠. 그래서 이 앞으로 유리기판 하면 JNTC를 빼놓고 접근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조정 시 저가 매수 기회를 잘 노려야 될 것 같은데 자세한 투자 전략은 온라인 방송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필옵틱스로는 성을 바꾸셨는데 이제 JNTC로는 이름을 바꾸시겠네요. 빠른 시일 내에 이제 필제이라고 부르기를 기대하면서 종목들 지켜보겠습니다. 여러분들 가격 전략은 9시에 시작되는 무료 공개 방송에서 얻으실 수가 있습니다. 위원님, 무방 소개 좀 간단하게 해주실까요? 지금 제가 이제 필옵틱스가 한 300% 가까이 올라온 것 같고요. 한미반도체가 한 200% 가까이 올라온 것 같은데 제가 1분기에 이제 베스트를 달성을 했죠. 그만큼 바닥을 찾는 거예요. 제가 필옵틱스나 이런 부분들도 바닥을 찾아낸 것 같고요. 역시 앞으로도 바닥에서 최고의 기회를 노려볼 수 있도록 진심을 다해 열심히 방송을 하겠습니다. 많은 응원 바라겠습니다. 여기까지 설명 마치겠습니다. 네, 저도 같이 응원하겠습니다. 무료 공개 방송 잠시 후에 바로 시작하는 거 아니고 9시에 시작합니다. 참여 방법은 포털 검색창에 공명정지우의 주식 싹쓸이 검색하시면 안으로 들어오실 수가 있으니까 꼭 들어와서 좋은 종목들, 매수 타점, 매도 타점 이런 거 잘 가격 전략 얻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주식 싹쓸이!